네, 안녕하세요. 수민원술 강사 신용화입니다. 그 자료집에 PPT 인쇄해 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좀 그거를 펴주시겠어요? 그 제 사진 나와 있는 인쇄물이 오늘 같이 보실 PPT고요. 네, 일단은 그 수리논술 시험 범위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네, 2027 이제 올해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볼 이 시험 범위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원수투 범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성균관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이제 올해는 요 미적분만 보는 대학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상위권 학생도 있고 뭐 중위권 학생도 있고 좀 이제 개인마다 관심은 다르겠지만, 제가 왜 중위권 학생, 아까 저 미적분 대학에 왜 주목하라고 했을까요? 자, 올해 이제 분위기는 확통, 대세죠. 확통으로 이제 많이 돌아설 거고, 아마 갈수록 6월 지나면 또 아마 더 많이 이탈을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육모 보고 나서는 아마 더 많은 이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메디컬 갈 거 아니면 솔직히 이제 미적을 하는 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상위권 대학을 빼고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한 중위권 정도 대학들은 이제 확통 선택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 보거든요. 정시로 타겟팅을 할 때도.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이제 논술 준비를 열심히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미적분 요 대학 라인들의 문제는 못 풀 겁니다. 상당히 문제들이 어려워요. 요 대학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논술 지도한 이래 확통이 이제 이렇게 이과 학생들의 대세가 되는 건 처음이라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분위기상 이 대학들에서 아마 올해 100% 구멍이 난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최저 2합 6 정도 맞추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마지막 K이지 않을까. 내년은 이제 또 바뀌니까 상황이. 이거는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올해 다들 안정지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재수하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확통론 사탐론이 가속화될 거라서, 이제 그런 구멍들을 잘 노리시면 좋은, 이제 자기의 실력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논술에서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뭐 전략을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고, 이제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중에 후반부 제 설명에 5월, 6월 넘어가서 그럴 때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적분 또는 이제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부산대 의학 계열이 있습니다. 요거 좀 특수한 학교고, 또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확통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은 가톨릭 의학대, 고려대 세종약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공통 미적 확통 기하인데,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죠. 지금 시점이요. 네, 6월, 9월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여기는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바로 이제 요 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괜찮은 대학들. 그러니까 대충 부모님들도 들어보신 대학들. 뭐 이제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들. 이제 요 대학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미적분 확통 기하를 다 준비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확통 선택자도 결국엔 미적 기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도 확통 기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요 대학들은 의외로 또 확통이나 기하들이 변별력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만 했다고 미적분 선택자가 이 필드에서는 오히려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통 기하를 안 한 미적분 선택자는 여기 가봐야 별로 힘을 쓸 수는 없어요. 사실은 확통 기하들이 변별력 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확통 선택자라면 이 필드를 가서 싸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가 이 필드를 가는 건 굉장히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대학 레벨이 낮다고 붙기 쉽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시는 그냥 이제 전과목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실력을 가지고 가는 거라면, 이건 사실 수학 하나 가지고 가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시랑 전혀 다른 필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시에서 보여지는 대학 레벨 순서로 붙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가 미적분 하나도 안 하고 여기에서 가서 붙어버리면 무조건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통 1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면 확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기에 전혀 쓸모가 없는 시험이 돼버리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통 선택자라면 차라리 기하까지 해서 미적도 해서 여기서 싸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는 당연히 이제 확통이랑 기하를 해서 이제 여기서 싸우는 게 논술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역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적분만 보는 대학들이나 뭐 수원수투를 보는 서민관대 같은 경우는 역시 좀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약대 그 계열의 논술 전형을 정리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학 학과 인원, 시험 형식, 시험 범위, 논술 반영 비율, 뭐 수능 최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신설되는 데만 좀 찝어드릴게요. 가천대에서 한의대랑 약대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산대랑 의대 약대. 네, 부산대 의대 약대가 올해 신설로 들어옵니다. 지역 인재만 선발하다가 의대 11명, 약대 6명이면 뭐 작진 않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잘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육대 약대가 또 올해 이제 들어오죠? 예, 신설로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중앙대가 창의 전형이라 그래서 현역 N수생은 못 쓰고요. 고3들만 쓸 수 있는 창의 전형을 신설해서 의대 4명, 약대 8명 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죠. 예, 대한민국 메디컬 전형에서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학종 이런 거 빼고요. 예,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전형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19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 그렇죠, 그 뜻이죠. 야, 사실 내신도 7등급까지 만점이라서 중앙대 논술 전형이요. 내신도 거의 만점 주기 때문에 요거는 수학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국어도 필요 없고 영어도 필요 없고 학교 내신도 필요 없고 네, 요거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데서 인생의 대운을 한번 써보는 거죠. 약대나 의대, 약사나 의사를 예, 수학 하나로만 갈 수 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사실은요. 대한민국 입시 역사를 봤을 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한양대 의대가 한번 이렇게 몇 년 했었거든요. 수능 최저 없이 예, 뽑는 이제 전형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중앙대가 근데 그때는 이제 재수생도 다 포함시켜서 뽑는 거였고 요거는 고3들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N수생들이 못 쓰거든요. 예, 현역에게만 주어진 특혜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대가 혹시 창의 전형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중앙대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탤런트를 요구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대랑 문제가 같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단적으로 위에 뭐 때마침 인하대가 있는데 인하대 의대는 뭐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재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봐야 이제 한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하대 의대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일반적인 학생, 그냥 수능 1등급을 맞는 평범한 학생이 그저 그런 노력을 해서 인하대 의대 문제를 푼다. 불가능합니다. 네, 상당히 경시대 문제의 수준 높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이제 고난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럴 시간 없잖아요. 뭐 수학만 풀 건가요? 남은 10개월 동안? 네, 그렇게 해도 인하대 의대 문제는 풀 수 없어요. 그 정도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영과고 애들 정도의 그 특수한 이제 그 훈련을 받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중앙대 문제는 그냥 수능 1등급 받는 친구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가면 됩니다. 이날 가서 대박 친다. 이날 가서 난 다 맞춘다.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운도 필요하죠. 저는 이제 운은 중요하다 봅니다. 이런 시험들은 문제 수가 작기 때문에 그날 운을 잘 받으면 돼요. 그리고 수능도 사실 운이 중요하지 않나요? 다 열심히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성당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 하잖아요. 그게 운이 좋으라고 길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 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건 대운을 쓰는 겁니다. 중앙대. 그래서 중앙대 의대 약대는 올해 뭐 제가 봤을 때 1000대1 예상하는데 뭐 다 쓸 거니까 일단 네, 1000대1 뚫어봐야죠. 평생 그 의사 약사 이거 하나로 의사 약사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해봐야죠. 저는 그래서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제가 하라고 하냐면은 제가 봤던 이때까지 논술 합격자들을 저는 오랫동안 많이 봤잖아요. 예, 아까 생각해보면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제가 이제 18년 넘게 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막 특별한 친구들 아니었어요. 합격한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뭐 엄청나게 재능이 있어서 붙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운이 좀 좋았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자질은 있어야겠죠. 뭐 수능 정도로 치면 1등급이나 뭐 그래도 최소한 2등급 한 100분이 치르면 92% 정도 이상의 기본적인 자질은 이때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날 운이 좀 받아주면 합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저히 합격할 것 같지 못한 친구들도 합격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인생이 데이터로 설명이 되나요? 뭐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나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주위에 친구들 보시면 운이 좋아서 잘 된 친구도 있고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그런 운은 누구한테 갈 수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운을 받으려면은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확통기하도 다 해놔야 되죠. 뭐가 갑자기 어렵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논술은요. 예, 얘가 무조건 어렵고 얘는 쉽고 얘는 쉽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미적분이 쉬울 수도 있고 확통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기하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강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한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측 못해요. 왜냐하면 44개 대학들이 다 따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다 일일이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경향성이라는 것도 갑자기 틀어버려요. 이화여대가 갑자기 15년 동안 기 안 내다가 갑자기 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학생들은? 이화여대는 절대로 기하를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죠. 귀납적으로 안 내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지들 마음이 교수들 이게 국가에서 가이드를 안 하는 시험인 건 아시죠? 수능은 평가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주도해서 가이드를 내려주지만 이거는 그냥 사기관에서 만드는 시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뒤집으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노리냐면은 적중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대비를 해서 이제 그날 행운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잘 지금 준비해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중앙대 그냥 겁먹지 마시고 써봐라. 창의 전형 올해 될 수도 있죠. 1000대 1이면 누군 될 거 아니에요, 한 명은. 그 중에서,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꼭 도전해 보시라고 용기를 드려봤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네. 그게 제 학생 중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 좀 써볼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최저 연습하는 건데, 그냥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좀 영상으로 찍어서 해도 될까요? 좀 구독을 해주세요. 유튜브가 있는데, 이거 하니까 자꾸 20분씩 가서 제 수업 소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시로 갔는데 성균관대만 하나 볼까요, 그러면? 성균관대가 이제 약대가 3합 5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글씨는 혹시 보이세요? 예, 숫자 보이세요? 그럼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균관대 약대가 3합 5거든요. 예, 3합 5. 3합 5면은 통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친구는? 세계 영역 합 5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그죠? 자, 지금 이제 수학이 1등급이고 영어 2등급이고 탐구가 2등급이니까 그러면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은 5죠. 근데 안 됩니다, 올해부터. 왜 그렇죠? 예, 성균관대가 탐구 2개 평균으로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탐구 2과목을 별도 과목으로 인정하다가 올해부터는 탐구 과목을 별도 과목으로 보지 않고 2과목 평균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올해 박살날 겁니다. 예, 2과목 평균 과탐이 아니고 이제 탐구 과목이니까 과탐 산탐 다 되고요. 2과목을 평균으로 가는 순간 무조건 박살납니다. 못 맞춥니다. 특히 현역들은. 그게 경희대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런 현상을. 경희대가 이제 원래 2합 5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탐구 영역 2개 평균을 바꿨어요. 반영해서. 경쟁률이 거의 한 반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처럼 하나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이제 평소에 2가 나왔는데 갑자기 수능날 하나는 2를 지켰는데 갑자기 하나가 5가 뜨거나 4가 뜨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과탐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제 지인도 이제 삼수생이었는데 생명과학 맨날 1등급 맞다가 삼수 했어요, 삼수.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박살났습니다, 4등급으로. 예, 항상 생명과학 자기가 자신 있다고 맨날 50점, 48점 맞다가 수능날 박살났어요, 삼수했는데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과목이 갑자기 박살나거든요. 그럼 뭐가 무너지죠? 평균이 무너지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이제 두 과목 평균. 그럼 얘는 이제 탈락이죠. 왜냐면 2와 4의 평균이 얼마죠? 3이죠.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죠? 6이죠. 아무리 잘해봐야 6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약대가 3합 5라서 그러니까 3개 영역 더해서 5가 돼야 되는데 탈락이죠. 근데 성균관대가 구제 책을 마련해줬습니다. 구원책. 자, 만약에 둘 중에 2가 과탐 지구과학이었다면 과탐은 한 과목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과탐은 이제 잘 본 과목이 있으면 2개 평균이 아니고 한 과목의 등급을 독립적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이제 과탐 선택자들을 구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과탐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과탐. 그러니까 이제 다 사탐으로 이제 이과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과탐을 하는 넌 참 기특하다. 이과인데 과탐을 하다니. 어떻게 자연계 과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특하다 그래서 과탐을 잘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만약에 이 2가 사탐이면 탈락이고요. 이 2가 과탐이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과탐을 선택했으면 올해는 의학 계열 라인들에서 수능 최저에서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나중에 원상담을 드릴 때 과탐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최대한 유리한 원서 조합을 해드릴게요. 오늘 얘기를 할 수는 너무 길어서 그 얘기들이 할 수는 없고 보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원서 상담할 때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했을 때 쉬운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대학. 근데 그리고 사실 답은 써놨어요. 다시 뒤에 사실은 보시면 과탐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에 과탐 포함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 쓰시면 돼요. 대신 떨어지시면 안 돼요. 반대로 나도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안타깝지만 화학 1의 응시생 수는 이제 거의 3년 전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죠. 이제 1등급을 지켜내기, 2등급 지켜내기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밑에 애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다 위에 있고 밑에 애들만 계속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등급이 계속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은 매우 매우 힘들겠지만 지켜낼 수만 있다면 반대로 그 등급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논술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거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고려대 세종약대 박살 날 거다. 수능 최저에서 약사만 돼도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 학교는 상관없다. 세종시 멀지만 괜찮다. 고려대 세종약대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왜냐면 요게 이제 중앙대, 경북대, 부산대 의학 계열 라인들 다 겹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세종약대가 항상 이제 약간 비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과학탐구 필수 응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무조건 박살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런 배경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여기 쓰시면 유리합니다. 여기 대학들이요.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세종약대, 삼육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에서 과탐을 활용하겠다.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학 논술을 이제 보는 대학도 있고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는데 어쨌든 뭐라도 많이 보면은 학생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도 공부할 게 많아지면 학생들은 도망가려고 하니까 반대로 뭐라도 많이 뭔가 이런 거 과탐을 최저에 포함시키든 과학 논술이 있든 의학 논술이 있든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들을 쓰시는 게 오히려 붙기 쉽습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인생에 다 남들이 편한 길 가면 거기가 고생길이잖아요. 다 같이 편한 길로 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능 최저가 자신 있는 학생들. 요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능 등급이 그래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많이 나온다 이런 친구들은 요 가천, 성균관, 이화의학대, 중앙대, 의학대 이런 대학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만큼은 자신 있지만 수능은 자신이 없다. 나는 수학 천재지만
수능은 도저히 못하겠다 국어 때문에.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연세대, 약대, 중앙대, 의대, 약대, 창의전형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대학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원수투, 미적분, 그러니까 확통기하는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바빠서. 나는 최상위권인데 미적분만 수능 미적분 하기도 벅찬데 언제 확통기하도 하냐. 그런 대학들은 미적분까지만 해서 갈 수 있는 의학 계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원소 조합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 머리 아프시잖아요. 이거 다 공부해서 하시려면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이런 조합들은. 학생 상황에 맞게. 작년에도 제가 230명 다 상담했거든요. 원서 상담. 예, 그래서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다 찍어 드릴게요. 그 대신 이제 기본적인 좀 지식은 갖춰 주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이 의학 계열만 해도 한 2시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로 넘어갈게요. 자연계는 더 많아요. 자연계는 대학이 30개가 있어가지고, 역시 뭐 오늘 다 설명드리는 거 불가능하고, 역시 이제 제가 그냥 찍어 드릴게요, 하나씩. 자, 건국대가 있는데, 건국대는 네, 자유전공을 쓰시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유리하냐면 자유전공이 그 언어 논술을 보죠. 수학이 약한데 수리 논술을 가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지만 수학이 막 그렇게 강하지 않은 친구들 분명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언어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좀 상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완책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자유전공 뭐 눈여겨 봐주시고요. 이제 뭐 정보들은 한번 쭉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3문제, 언어학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얘기는 아닌데 내년 얘기도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내년을 혹시 대비하실까요? 벌써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싹수가 놀았다. 네, 고3이 돼도 정신 못 차린다. 사실 이미 보이죠? 저도 솔직히 고3 때 게임만 했거든요. 저도 이제 삼수했는데, 예, 저도 이제 고3 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이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태도가 이미 보면 알잖아요. 네. 겨울방학 때 그 태도면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싹수가 놀았다. 이제 이러면 2028부터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입시의 대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 대한민국 이제 문이과 통합이 다시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인데, 건국대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건국대 얘기 나온 김에 건국대가 이제 계열별 폐지를 아예 그 계열별 선발을 폐지합니다. 논술도. 그러니까 계열별 선발이 아니고 계열별 시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계랑 자연계 나눠서 시험 보잖아요. 2028부터는 인문계랑 자연계 시험이 똑같아요. 다 수학 3문제, 언어 논술 1문제라고 해서 이제 수리 논술만 보지 않고 모든 과가 공대도 다 언어 논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대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가야겠죠? 그러니까 올해 일단 가놓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가놓고 나서.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굉장히 큰 입시의 흐름이 바뀌는 이제 시점이 왔거든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융합형 인재에 대한 그 갈증이 커지면서 이제 수학만 잘하는 학생을 뽑지 않겠다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 원래 수학만 잘하는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원래는 전형 자체가. 올해까지가 이제 그런 그 마지막 회의고 내년부터는 또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올해 가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후위를 기약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삼수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대학이 국민대가 그 탐구에서 과탐을 씁니다. 사탐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봐주시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허들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경쟁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동국대가 또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수학 또는 과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좀 포인트는 잘 기억해 주세요. 예, 수학 또는 과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 수능 최저 요건에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균관대는 말씀드렸죠? 성균관대는 그 과탐에 응시하는 친구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과탐을 응시하는 친구들은 2과목 평균 대신에 잘 본 과탐 1과목 등급을 독립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가 좀 잘렸는데 세종대도 그 자유전공이 있죠. 그래서 언어 논술하고 수리 논술로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프린트에 다 있죠? 잘렸나요?
네네. 그 세종대가 이제, 네. 그 세종대도 자유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가 올해 과학논술을 이제 부활시키죠. 예,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통합과학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제 예전엔 과학 2까지 심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고1 범위에서 나오는 통합과학 범위로 낼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모의 논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직 발표를 안 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연세대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데 그 연가고 전형이라고 사실 뭐 맞긴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연가고 학생들이 워낙 많이 붙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가고 학생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그냥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참고로 2027 연세대 입시에서는 그 부정 이슈 때문에 2025 그 부정 이슈 때문에 좀 인원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때 추가 합격자를 뽑으면서 그래서 인원이 줄었는데 평소에 연세대를 봤을 때 연세대가 논술을 230명을 뽑는다고 치면은 연가고 학생들이 최종 합격자가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훨씬 많은데 다 빠져나가요. 서울대랑 카이스트로 다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친구들이 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140자리가 남죠. 그럼 요거는 일반고나 뭐 자사고 친구들이 가져가겠죠. 그럼 요 숫자는 한양대보다 많아요. 한양대가 뽑는 논술 전형 총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죠. 그러니까 연가고 친구들이 많이 붙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기회는 총 자릿수는 한양대보다 많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가고 쓰니까 피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친구들이 연대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연대도 올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대는 그리고 그 이과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연대 안 쓰죠 이제? 수능 전에 굳이 뭐 연대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내가 재수해서 메디컬 가고 싶은데 연세대를 논술로 간다. 의미가 없잖아요. 확통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고 과학 논술까지 해야 돼요.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예, 수능에서 5, 1등급 맞기도 버거운 판에 저런 거를 다 하면서 연세대 논술을 쓴다. 그래서 붙어서 간다. 기쁠까요? 나중엔 기쁘겠죠. 혹시 수능 망했을 때. 수능 망했을 때 붙으면 기쁘겠지만 이제 수능을 내가 잘 봤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위권 학생들은. 근데 굳이 뭐 이런 그 대치동에서 최상위권의 재수 종합반 친구들이 연대를 쓸까요? 과연 논술로? 안 쓰겠죠. 왜 써요 연대를? 그렇잖아요. 뭐 수능 후면은 모르겠어요. 수능 전이기 때문에 수능 전에서도 붙어버리면 뭐 붙는 게 쉽지는 않은데도 혹시라도 자기가 붙을까봐 염려돼서 못 쓴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수능 유형이 아니라서 수능 1등급 받는 친구들이 가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유형은 사실 아니긴 한데 어쨌든 혹시라도 자기가 붙을까봐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세대가 요즘에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가고 친구들은 좀 논외죠. 연가고 친구들은 정시로 가려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써보는 거고, 그러니까 논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적은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역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가 영어 2를 1로 간주해 주죠. 예, 그래서 제발 영어 공부 좀 시켜주세요. 어쨌든 수의논술 지금 하러 오신 거니까 영어 잘 못하죠. 왜냐면 제가 매년 합격생을 다 조사하거든요. 수능 등급을. 일단 국어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수의논술 오는 친구들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국어 영어 안 돼서? 보통 이제 국어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로 특히 국어는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일단 합격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어는 일단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이제 잘 나오면 3. 정말 잘하면 3, 보통 5. 요 사이더라고요. 가끔 2도 잘 보이고. 자, 그러니까 영어와 그러니까 2를 영어 2는 맞아줘야죠. 그래도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근데 2를 그렇게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2를 맞춰주면 1로 간주해주니까 많은 혜택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2는 꼭 맞춰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뭐 그 대학들이 있고 홍익대가 올해 그 수능 최저 요건을 2합으로 이제 좀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홍익대가 2합으로 완화되면서 경쟁이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계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냐 없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경희대가 자연계 2합 5입니다. 2합 5.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4, 2, 4, 3, 4
합격 저기 충족인가요? 탈락인가요? 예, 4, 2, 4, 3, 4. 탐구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경희대. 탈락인가요? 아니면 충족인가요? 네, 이거 일단 국어 영어는 버렸죠? 예, 국어 영어 안 돼요. 예, 안 되지만 자, 3, 4가 이제 평균이 3.5잖아요. 그럼 2 더하기 3.5는 5.5 탈락입니다. 근데 어디는 통과하죠? 같은 라인에서 예, 이화여대 통과 되죠? 네, 그 다음에 건국대 통과 됩니다. 동국대 통과 됩니다. 근데 어디만 통과 안 돼요? 예, 경희대만 통과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경희대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웬만한 과들이 다 한 자릿수로 들어왔어요. 경쟁률이. 아니 경희대를 가려대 이거 못 맞춘다고? 예, 못 맞춥니다. 왜 그죠? 예, 경희대를 정시로 가려들이 쓰진 않겠죠. 경희대를 정시로 가려들이 논술로 경희대를 쓰진 않겠죠. 그러니까 경희대를 사실상 정시로 갈 수 없고 수능 최저만 겨우 간당간당 맞출 정도의 애들, 그리고 수학에서 조금 자신 있는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서 우르르 다 떨어집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정시로 가면 어디로 가요? 예, 못 가죠 뭐. 어딜 가요? 네네. 그러니까 인서울 못 가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막 써서 우르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희대 웬만한 과들은 다 8대1, 9대1, 제일 낮은 과는 5대1까지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출발할 때 30대1이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 요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2고 영어 3이면 지금 얼핏 봤을 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왼쪽에는 탈락, 오른쪽은 충족.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셔야 돼요. 탐구를 믿지 마시고, 탐구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땐 수능 당일날. 그러니까 영어를 꼭 하셔서 최소한 영어로 좀 맞출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탐구 너무 믿지 마시고요. 자, 동국대 보겠습니다. 동국대는 2하 모입니다. 자, 그러면 3, 4, 2, 4, 4 통과인가요? 탈락인가요? 동국대 2하 보거든요. 네, 3 더하기 2는 5죠.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예, 수학도는 과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친구 수학 4요. 그리고 여기 탐구가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뭐든 간에 지금 탐구에서 충족이 안 되죠. 탈락입니다. 동국대도 그래서 자, 이런 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같은 이하보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4, 3, 2, 3, 4 그러면 수학이 3이고 영어가 2가 되면서 충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4, 3, 2, 4 제가 이거 충족 올 탈락이라고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어가 3, 탐구가 2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아까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동국대가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자, 수학도는 과탐 포함이에요. 과탐. 그러니까 저 2가 뭐가 아니면 그러니까 요 영어 3이고 이 2가 과탐이면 통과고요. 사탐이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경희대나 동국대는 이런 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국대는 그런 게 없어요. 건국대는 그냥 이하보예요. 그래서 건국대가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건국대는 이하보만 맞추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여대는 참 수학 포함이구나. 이화여대는 빼고, 자, 이제 이런 경우들은 다 이제 그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대학들을 공략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건국대가 그래서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서명관대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자, 서명관대. 자, 공학계열 3합 6이에요. 3합 6.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되나요, 이 학생?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합 6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6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2가 뭐면요? 과탐이면 되는 거고요. 이 2가 사탐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탐이면은 이게 평균으로 가야 되니까 2.5로 가거든요. 그래서 2.5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5로 갑니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2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죠. 과탐을 뭐 해야 돼요? 잘 봐야 되는 거죠. 과탐을 선택하고 4등급, 5등급 찍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탐을 하세요. 그럼. 예, 자존심 때문에 가탐하지 말고 가탐에서 3등급, 4등급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지만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보시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가탐. 예, 정시 가서도 쓸모도 없고 가탐이 가산점을 주면 뭐합니까? 5등급인데 그렇잖아요. 100분위로 가서 들어갈 건데 가산점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올해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탈출하냐가 이제 올해 분위기죠. 그렇죠? 네. 자, 2026 이거 올해 결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성적표를 다 받았어요. 직접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제 보시면 그 몇 개, 한 12개 사례 뽑아서 제가 영상에 유튜브 보시면 실제 수능 성적표 다 인증해서 이름은 가렸어요. 이제 개인 정보니까 이제 가렸는데 일단 느낌이 별로 다들 국어, 이제 앞라인이 국어거든요. 이제 국어가 좀 그렇죠, 다들? 정말 잘해야 3이고 거의 다 버렸어요. 7, 8은 그냥 버렸다고 보시면 되고 5등급은 뭘까요? 5등급은 공부를 한 걸까요? 아니면 잘 찍은 걸까요? 하여튼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시로는 못 가요. 대학을. 그래서 오히려 연세대를 가는 친구들이 한성석 가는 친구들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안 좋아요. 왜 그렇죠? 최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세대 가는 친구들은 약간 수능이랑 좀 결이 안 맞나 봐요. 보통 그런 느낌이 좀 그래요. 항상. 예, 느낌이.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같은 뭐 그런 상황이고. 네. 뭐 등급입니다. 수학 등급. 그래서 수능 수학도 오히려 한성서보다 연대 친구들이 밀려요.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보여드렸냐면 수능 수학 모의고사랑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연대 시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 맞아도 확통기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가서 이제 별로 풀 건 없어요. 사실은. 문제들이 확통기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에서 1등급 나온다고 연대 문제 풀 수 있다. 이거는 별로 큰 관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한양대나 서울간대가 약간 수능형으로 나오니까 좀 수능하는 친구들이 가서 유리한 경향들이 좀 있고요.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의미가 있었던 제 기억에서 요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사실 연세대가 붙기 좀 어려웠다고 봤는데 역시 이제 잘 전략적으로 잘 써서 붙었고요. 왜냐하면 세종대랑 연대 사이가 좀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 떨어졌어요. 예, 6개 쓴 친구인데 가운데 떨어지고 이렇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좀 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이 좀 발생합니다. 사실 논술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볼만했던 친구가 요거 이제 서울 요 제일 첫 번째 친구 있잖아요. 제 첫 번째 친구는 제 그 지인분 이제 아들인데 요 친구도 삼수에서 이제 그러니까 현역대랑 재수대는 수능 최저가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이하보를 맞춰서 경희대나 홍익대나 뭐 건국대, 동국대 라인 정도를 가고 싶어 했는데 계속 안 돼서 세 번째 했는데도 또 못 맞췄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도 수능 최저를 이하보 맞추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를 다 썼는데 이하보가 안 됐죠. 제일 위에 학생이요. 33435가 떠서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서울시립대를 좀 작년에 많이 미뤘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 서울시립대랑 연세대가 같은 날이었어요. 시험이. 별로 안 놀라시죠?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시험 일정들이 조정이 되면서 왜 그렇죠? 그게 추석이 움직이면서 그런 거거든요. 추석이 움직이면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 일정들이 가끔 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서울시립대가 원래 추석 이후에 보는데 작년 추석이 며칠이었죠? 기억나세요? 개천절 한글날 포함해서 가장 역사상 10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 관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놀고 싶죠? 그렇잖아요. 빨리 놀고 출석 빨리 놀고 싶지. 이게 추석 후에 보면은 추석 때 다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못 쉬고. 그러니까 시립대가 갑자기 추석 전으로 옮겨왔어요. 홍익대는 그대로 추석 후에 했는데 약속을 지켰는데 시립대가 반칙을 한 거죠. 원래는 추석 후에 보는 건데 놀고 싶으니까 뭐 이게 제 생각인데 빨리 추석 때 놀고 싶으니까 빨리 보자 우리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대랑 부딪힌 거예요. 일정이. 그래서 저는 시립대가 그래도 연대랑 피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론 시립대나 연대랑 가는 친구들의 이제 뭐 레벨이 비슷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반수생들 중에서는 시립대가 수능 체제 없죠. 연대도 수능 체제 없죠. 그럼 이거 쓴단 말이에요. 연대, 시립대 이렇게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어디로 가죠? 그래, 내가 반수해서 가는데 시립대보단 그래 연세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연세대 다 부딪힌단 말이죠. 그때 시립대 써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이 친구한테도 원래 이 친구도 옛날에 연대를 다 2번 썼거든요. 고3 재수 때는. 그래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번에 무조건 가야 되니까 시립대 써라. 그리고 과도 이상한 거 써줘. 이상한 거 써라. 저도 사실 예측은 못해요. 왜냐하면 저게 3명 뽑거든요. 예, 3명 찾아보세요. 그럼 저도 함부로 쓰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럴 때 배팅을 해야 돼요. 이건 감이죠. 그 점쟁이 같은 감 있잖아요. 아, 여기는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감으로 쓰게 해서 붙었어요. 최초합으로 3명 안에 3등 안에 들었어요. 자, 이 친구가 수능 수학 성적 보세요. 뭐 엄청 수학의 신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때 보고 와서 막 징징거렸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이제 제 그 지인이 아빠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망했다 시립대. 괜히 쓴 것 같다. 진짜요. 근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잘 봤다는 서강대는 최저도 안 됐고, 예, 시험은 잘 풀었대요. 근데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서강대가 요즘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믿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풀고 와서 느낌이 좋았다. 아, 절대 안 붙습니다. 네, 절대 안 붙어요. 느낌이 좋았다는 거는 남들도 다 좋았을 겁니다. 100%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어려웠다. 작년 연대가 그랬어요. 작년 연대 시험 보고 와서 다 울상이었어요. 망했다. 풀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작년에 연대 1등급 받는 데를 가서 다 한 문제, 두 문제 풀고 나왔어요. 6문제 중에서.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 아니면 손도 못 대는 문제들 쫙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근데 붙었어요. 그 학생들 중에서 여기는 제가 못 실었는데 그 연대 건축공학과 친구가 이제 그 재수한 친구였는데 고3 때 공부 더럽게 안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재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공부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한 100점 만점 중에 40점 예상한다고 했거든요. 많이 못 풀었다. 반도 못 풀었다. 예, 근데 붙었어요. 떨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남들도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면.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제 자녀가 시험 보고 와서 느낌이 좋았다. 거의 떨어질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남들도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었고. 그래서 시립대가 작년에 좀 스코어가 좋았어요. 요거하고 한 4명 더 있는데. 예, 그래서 잘 갔습니다. 연대랑 붙었을 때 무조건 다 시립대로 잘 밀었어요. 그냥. 욕심내지 말라고. 특히 재수생들. 예. 그다음에 이 친구도 삼수생, 재수생, 재수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이제 그런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약간 고3들한테는 연세대를 써보라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좀 도전해보고, 이제 상황 봐서 꼭 가야 되는 친구들은 좀 안정적 지원을 권유합니다. 근데 고3들은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경험을 아직 쓴맛을 못 봐서 자꾸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첫애인 경우들은 자꾸 수능까지 1등급씩 올린다고 막 그러니까 뭐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재수를 해보면 이제 얘기가 통하거든요. 아, 수능 때 망할 수도 있구나라고. 왜냐면 저도 사실 삼수했잖아요. 그럼 재종반에 가면은 제가 메가스터디랑 노량진 그 대성에서 재수했었는데 가면은 전국 1등 다 와 있거든요. 울산 1등도 있고요. 전남 1등도 있고 다 와서 앉아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좋은 반에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너 왜 있어? 그러면 수능을 망해서. 그러니까 전국 그 지역 1등들이 있어요. 가면은. 근데 그냥 망해서 왔대요. 수능날. 그러니까 누구나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이. 그쵸? 예. 그래서 재수생 부모님들은 사실 좀 상당히 편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하는데 고3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잘 안 통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예, 그냥 제 의견을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뭐 스코어들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라인들부터는 이제 약간 전략적인 라인들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 공부가 좀 중요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사실 수능 공부보다는 이제 논술 공부가 좀 중요하고 수능 최저 맞춰서 최저 없는데 이런 대학들을 공략해서 가는 거고요. 일단 이런 대학 이제 정시로 가면은 다 수원대 이하로밖에 못 갑니다. 대충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수원대를 특정한 이유는 아시는 대학일 것 같아서 수원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학 이제 뭐 이하로 밖에 갈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스코어로 낼 수 있는 거죠, 논술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자, 요거 보실게요. 72363 보이세요? 예, 72363인데 홍익대가 되죠. 왜 될까요? 홍익대가 수능 최저가 3합 8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3 딱 여기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추고 홍익대를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서 이제 보내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논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전형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수학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남들은 뼈 빠지게, 잘 보세요. 홍익대를 교과로 가려면 얼마로 가야 되죠? 그 지방에서는 1점대 나와야 돼요. 홍익대로 이런 뭐 대치동 이런 학군지 말고요. 뭐 지방에서 가려면 1.8, 1.9 뭐 이렇게 나와야지 홍익대 가요. 3년 동안 뼈 빠지게 내신 관리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수능 겨우 이렇게 맞고, 수학 문제 몇 문제 겨우 꼴랑 풀고 가는 겁니다. 시험 시간도 90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수능을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 전형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들을 잘 제가 잡아내야 되고, 사실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뭐 사기라는 농담이었고 이제 약간 패자부활전 사실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인원이 많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뭐 내신도 안 되고 이제 수능도 잘 안 되고, 자,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 사실 전형이라서 이제 그런 혜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은 거는 뭐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신 우리가 잘 기회를 찾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이제 도저히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을 대학을 보내주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나? 일단 내신이 3등급 이하면은 뭐 사실 학종은 어렵죠. 교과나 요즘엔 다 자꾸 정량 평가가 되면서 내신이 중요해지는 지금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실수 뭐 정말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실수를 많이 하고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수리 논술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은 멘탈이 이제 무너질 거거든요. 수능날.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 실수 두세 개 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흔들리고 막 수능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수를 많이 한다고 시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수는 많지만 좀 끈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서술형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논술이 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많이 푸는 게 약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기질이라 보거든요. 이 기질이 바뀌지가 않는 게, 글쎄요, 남은 기간 동안 6, 7개월 연습을 해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수리 논술이라는 전형을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오랜 시간 끈기 있게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잘 맞는 시험이니까, 자, 혹시 그런 기질이 있으면 논술을 꼭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가 도저히 안 된다. 특히 이제 국어가 정말 안 오를 거예요. 해보시면 이제 특히 늦은 친구들은. 그럼 국어 너무 붙잡지 마시고 그거 빨리 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확통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를 할 시간이면은 이거를 버리잖아요. 확통기하를 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만큼 국어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국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엄청날 거예요. 국어 공부하는 시간량이.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이걸 하면서 나머지 과목을 최저 맞추고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지금 선택이 어렵다면 6월까지 한번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9가 계속 4, 5가 나오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제 수업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은 저희가 제가 4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 루트에서 이제 요게 개념이고, 스트럭처는 이제 구조라 그래서 이제 전략들을 배우는 수업이고, 컨디션이 이제 발상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트리엄프에서는 파이널 형태로 진행할 건데, 일단은 요거 이제 월별로 진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원은 1월에 정리했고, 수투 이제 2월 했고요. 3월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죠. 미적분 진도가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에 들어오시든 미적분 시작이니까 이어지진 않아요. 앞에 내용이랑.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오면은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 있는 빠진 내용들을 듣고 싶다 그러면 영상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영상이랑 다 보완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할 게 많은 시점이니까 굳이 뭐 앞에 있는 빠진 내용을 뭐 억지로 쫓아오려 하지 마시고 그냥 3월부터 미적분부터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내용이라 서로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5월하고 6월은 확통 이제 기하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확통이나 기하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확통 선택자들은 그냥 들으면 되고요. 확통을 안 했다 한 번도. 학교에서 내신으로 했지만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택조차 안 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통이랑 기하할 때는 기초반과 응용반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기하를 전혀 안 한 친구들도 쫓아올 수 있게 반을 분반해서 수업을 하고요. 완전히 기초, 그러니까 노베라 그러죠. 학생들 말로. 노베이스. 전혀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확통 기하 수업할 때 기본 증명부터 다 공부시킬 겁니다. 한 달이면 사실 좀 짧긴 한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안 풉니다. 그 대신에. 그 기초반은. 응용 문제까지 못 가고요. 정말 기초 증명부터 다 해서, 왜냐하면 수리논술은 개념을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을 다 해야 돼요. 스스로. 그냥 이렇게 얇은 문제집 푸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기초부터 다 차분하게 완성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응용반은 기본 개념이 되어 있다는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전제해서 바로 수리논술 응용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고, 제가 일부러 같은 시간대에 두 반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 이동 없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또 시간 이동하려면 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부터는 미적분입니다. 진도가. 네. 그래서 미적, 확통, 기하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서는 이제 수리논술 문제 발상법, 그 다음에 취약 주제라 그래서 이때는 실전.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단원별로 나눠진 이제 형태를 진행한다면 이때는 단원 통합형으로 진행해서 이때 실전 문제 푸는 연습을 이때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디션 요 수업은 9월 달에는 좀 확통기하 랜덤 주제로 해서 이때는 확통기하를 나눠서 갔는데 이때는 통합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주제는 단원 순서로 공부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특정 단원들을 갑자기 내서 학생들의 좀 취약점을 잡아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9월이면은 이미 연세대랑 성신여대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완전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전 보인 논술 시간 제한 훈련, 최적화된 구조 연습들은 매번 하지만 이때 좀 더 강조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트리엄프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각 대학별 최신 문제들, 그 다음에 실전 적중 모의 논술 풀고 이제 고난도 문제들 이때부터 많이 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원서 접수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대학들의, 그러니까 자신이 지원한 모든 대학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대학별 수업들로 다 나눠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능이랑 수업 형태가 다른 게, 수능은 어차피 대한민국 학생이 다 똑같은 시험지를 푸는 건데 논술은 44개 대학 시험지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끝까지 통합 수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속 대학별로 나눠서 좀 세분화돼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의 수업의 특징은 좀 레벨을 좀 자세하게 많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레벨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를 갈 친구랑 건국대를 갈 친구가 수리논술의 공부의 난이도가 똑같을 필요 없다고 봐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연세대를 대비하면 건국대가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1등급 받으려면은 22번, 뭐 30번, 29번, 자 이런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걸 반드시 풀어야 되죠. 100점으로 가려면, 목표 100점이라면 반드시 이걸 못 풀면 100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세대랑 건국대가 있는데 내가 건국대 합격이 최종 목표다. 그러면은 사실 건국대에서는 연세대 문제 레벨의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모든 학생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난도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대한민국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는데, 건국대에 오는 학생들이 다 오나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건국대를 다 쓰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건국대로 오는 학생들은 건국대에 정시로 갈 수 없는, 그죠? 예, 그런 학생들이 보통 논술로 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엄청 잘하는 학생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수학이 막 무슨 뭐 96점, 100점 이런 친구들은 아닐 거죠. 그죠? 그러면은 건국대에서는 학생들을 변별할 때 과연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국대에서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시간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레벨에 맞는 적절한 문제들만 풀어도 충분히 전 대비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연세대 레벨의 문제를 많이 풀면 물론 좋죠. 근데 학생들이 소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 못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레벨별을 이제 짠 이유는 그래서 이런 딱 타겟 대학들의 대비할 수 있게 그래서 반편성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불필요한 공부는 안 시켰으면 해요. 사실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거 푼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의 지향점은 확통기하 무조건 대비한다. 대비 다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만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반편성을 해서 갈 건데 일단은 1학기에서는 확통기하 다 시켜서 가는 게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좀 강하게 확신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할 수 있으면은 확통기하를 무조건 합니다. 일단은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뭐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여건을 보고 좀 이제 뭐 미적분만 시키든지 그런 이제 만들 거긴 한데 일단 지금은 이제 방향성 그렇고 다른 학원들 가면은 이제 확통기 안 하는 좀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같아요. 1학기에는 학생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2학기쯤 가야지만 뭐 준비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확통기하를 안 하면은 아까 우리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 대학들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시험 시점이 이제 9월 되면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돼요. 5월이면도 벌써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요, 시험까지. 그래서 확통기하는 좀 제가 열심히 좀 가르칠 거다. 그래서 확통기하를 제가 몇 번 안 하면은 제 수업 확통기하는 지금 이제 미적분을 선택했다는 기준 하에서 확통기하 수업을 저희가 4월, 5월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이제 3번 무조건 보게 가게 할 겁니다. 확통기하를 3번 돌린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을 짜놨습니다. 자,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제 대면 첨삭 진행을 하고요. 대면 첨삭은 정원 제한으로 좀 그 30명으로 일단 정원을 제한시킬 겁니다. 한 반당. 그래서 정원을 제한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첨삭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하는데 그 첨삭 선생님들의 퀄리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학생들을 100명씩 이렇게 받으면은 그에 대응하는 첨삭 선생님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대학생 알바가 아니고 다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고 좀 전문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원 제한을 반드시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은 단임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이 쭉 맡아서 계속 끝날 때까지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단임제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 첨삭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에 이제 1대1로 말을 이제 만약에 뭐 오늘 수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수업이 있으면은 오늘 수업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푼 시험지를 이제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에 시험을 보고 있을 때 한 명씩 불러내서 이제 쓴 답안에 대한 이제 과정을 평가를 이제 하는데 이제 좀 더 올해부터는 대면 첨삭을 능동적으로 발전을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좀 이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채점기준표가 있어요. 이렇게 채점기준표가 있고 채점기준표에 이제 점수들이 학력별로 다 보시면 부분 점수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채점을 실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첨삭에서 뭘 하냐면은 자, 어디에서 내가 부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스스로 평가는 좀 어려운 게 본인의 풀이가 어디까지 맞는지, 어디까지 부분 점수가 갈 수 있는지는 사실 학생이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그 정도로 본인이 평가 가능하다면은 굳이 저한테 안 배워도 돼요. 스스로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쓰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으면 뭐 그 정도의 능력이면 혼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어디까지가 교육과정의 풀이인 거고 어디까지가 교육 외의 풀이인 건지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교육과정 내 풀이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생님들도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요. 이게 오른쪽에 첨삭을 이제 그 답안지 채점된 답안지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첨삭 그 시험지하고 채점 기준표를 미리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채점을 해오게 해요. 먼저 채점을 해오게 하고 그럼 다음 주에 선생님도 채점을 해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답안을 계속 점검하게 시키는 거죠. 근데 보통 학원들은 그냥 서면 첨삭은 특히 그냥 일방적으로 그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그냥 답안지 주고 끝나거든요. 이제 자세히 적어준다고 뭐 하긴 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읽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글로 전달을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대면 첨삭도 마찬가지로
역시 선생님들이 채점해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자신이 고민을 해와야지만 그 코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미리 그 이런 기준하고 답안지를 다 복사해서 다시 돌려주거든요. 돌려줘서 이제 좀 일주일 동안 점검해와서 이제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첨사 선생님들의 그 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최대한 선생님, 조은 선생님은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설명회 조은 선생님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네, 졸업하셔서 나이도 다 30대이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지훈 선생님, 노성근 선생님은 다 이제 수리논술로 또 들어가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부영준, 김영 선생님 전부 다 졸업하신 분들이라서 저랑 다 4년, 5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경력이 상당하시고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별 정원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타임에 다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정원 제한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제가 정원 제한 지켜가면서, 그리고 또 저 상담도 해야 돼서 제가 또 상담도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관리를 좀 신경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어때 수업의 목표는 이제 저는 그거예요. 제가 제 수업을 들으면 다 풀 수 있다, 그런 게 제 목표가 아니고요. 제 목표는 제 수업을 들으면 시험장에 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라도 쓰게 하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어렵게 내면은 사실 못 풀어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대 시험이 그 100점 만점 중에 작년에 하단과들, 뭐 건축공학이나 뭐 물리학과나 이런 높은 과들 아닌 과들은 40점이면 다 합격했어요. 좀 높은 과가 50점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훈련해서 가도 어렵게 내면은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리고 다 풀 필요도 없죠. 이 점수가 어떤 느낌을 혹시 받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수능을 봤는데 수학이 40점이 나왔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망했죠, 이건. 그렇죠? 근데 논술은 연세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그냥 작심하고 어렵게 내면 못 풀어요, 어차피. 아무리 훈련해도. 그러니까 수능처럼 84점을 1컷 되게 맞추지 않는다고요. 88점이 1컷 되게 그런 난이도 조절은 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 모르고 난이도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할 일은 어려운 문제를 나오면 내가 풀겠다가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내가 쓰겠다. 포기하지 않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30번을 버린다. 그죠? 21번을 버린다. 내가 92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버린다란 마인드가 강해요. 포기한다. 그리고 빨리 포기하고 검사를 한 번 더 한다. 이런 전략들이 유효한데 논술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싱킹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천천히 생각하기 과제인데 일주일에 한 문제씩 어려운 문제를 줘요, 일부러. 그러니까 못 풀 것 같은 문제 있죠? 그래서 풀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준다고요? 뭐라도 써보라고. 네, 뭐라도 쓰면 무슨 점수가 있습니까, 논술은?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럼 30번 볼게요. 자, 수능 이제 시험장 가서 30번 있죠? 자, 30번이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보면 30번, 29번 이렇게 있는데, 자, 30번을 내가 열심히 썼어요. 몇 점을 주죠? 점수를 주나요? 30번을 열심히 풀었어요. 열심히 진짜 막 최선 다해서 90%까지 풀었어요. 몇 점을 주죠? 빵점이죠. 답이 없으면 점수가 없습니다. 논술은 반대입니다. 자, 뭐라도 쓰면은, 뭐 물론 헛소리는 안 되지만 뭐라도 열심히 쓰면은 그것이 풀이 과정, 그러니까 답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의 논리에 포함되면은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들도 뭐라도 써봐야 돼요, 계속. 그런 훈련을 따로 시키는 겁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문제면은 1년 하니까 그래도 40문제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나중에 몰아서 푼다? 절대 안 됩니다. 부담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한 문제씩 해 나가면서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수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 가시면 합격수기 다 있거든요. 합격수기에 제일 많이 나온 멘트가 뭐냐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뭐라도 썼다. 헛소리라도 이 헛소리라고 생각되지만 썼다. 일단 쓰고 본다라고 그런 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만들어주는 게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는 수학적 이제 재능이 필요한데 그거는 남은 시간 동안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건 적중을 이제 하면 뭐 운이 좋으면 제가 하는 거고요. 적중은. 그건 이제 운이라 보고요.
제가 하는 일은 학생들한테 그런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의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개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다 생각을 이제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인들이 했던 포인트 생각을 써오고, 여기 실제 답안을 써서 이제 하는 거고, 요거는 이거 제가 일부러 가져온 건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예요. 현장 강의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렇게 합니다. 제출을 다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혹시 뭐 거리상이나 시간 때문에 좀 현강에 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저희 온라인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내신 기간이라서 빠져야겠다 그러면은 빠지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진행 가능합니다. 대치동은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적 통계를 기반으로 원서 상담 드리는 거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거 쭉 데이터 만들어 가면서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대학에 쓰면 좋을지를 원서 상담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을 잠깐 좀 해볼게요. 제가 왜 논술이 자꾸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상향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건 단쪽을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상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 학원을 보냈더니 성적이 꾸준히 오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성적.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수능처럼 단원이 규칙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수능은 뭐 수원 몇 문제 정해져 있죠? 수투 몇 문제, 미적분 몇 문제, 뭐 수원 수투하고 확통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단원별 문제 스타일이나 그런 출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틀이.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우상향을 자꾸 요구하시더라고요. 왜 성적이 안 오르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 합격생들의 데이터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가 지금 11개월 들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100분이 100이면 이제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선이 지금 70 정도가 이제 70점을 넣으면 잘하는 건데, 이 친구는 다 평균선보다 위에 있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합격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나요? 이런 친구들은 한 200명 중에 1명이에요. 수업 들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무조건 붙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제 어떻죠? 뭐 숫자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이 그래프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 연대 간 친구인데, 여기 보이세요? 꼴찌했습니다. 예, 여기도 25잖아요. 거의 꼴찌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이시죠? 예, 꼴찌합니다, 계속. 별로 안 놀라시네. 연대를 갔는데요, 논술을. 연대를 다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제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조작한 거 아니고 실제 데이터들인데,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단원의 출제가 불규칙하다고요. 예측할 수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단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확 잘하다가 자기가 약한 단원이 나오면 무너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모든 단원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 서울대 의대 갔겠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 쓰는 전형입니다. 무슨 수학의 신들이 쓰는 전형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세대 가는 친구들은 수학 괴물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연세대 합격생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논술 지도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특히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학 관련 안 되신 분들, 수학을 해서도 논술 문제를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본인이 연세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합격생도 보지도 못했고. 근데 저는 매년 보잖아요. 제가 매년 같이 풀어보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냥 가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상향 없죠? 주식처럼 계속 꾸준히 오르나요? 우상향으로? 얘는 올라가네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지만, 예, 이 친구는 내려갔죠. 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판단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특정 단원들이 나오면 굉장히 잘할 수도 있죠. 이런 친구들은 해봐도 돼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어려워요. 계속 이러면. 네, 계속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저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퍼포먼스들이 보여지죠. 그죠? 예, 이런 퍼포먼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도 가천대 다니다가 한양대 기계공학과 친구인데, 예, 계속 안 좋았죠? 근데 한 2번 정도만 잘했어요.
그래서 그 한양대 기계공학이 130대 1이었는데 뚫어냈어요. 그럼 얘가 수학의 신이었냐? 아니요. 전혀 수학의 신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한번. 그래서 제가 행운이 크다고 한 거는 본인이 잘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확통기하가 때마침 잘 풀 수 있는 게 나와가지고 잘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평범한 그런 친구들도 다 가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논술의 신들이 가는, 그 수학의 신들이 가는 전형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수학의 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과고 애들은 제가 그 연세대 팀 수업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걔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걔는 수학의 신들이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해요. 다 풀어요, 저도. 연과고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영재고 막 이런 친구들은 진짜 잘 풀더라고요. 달라요, 일단 요 친구들하고. 좀 미안하긴 한데, 예, 일단 좀, 왜냐면 이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해온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그냥 평범한 내신 수학, 수능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다른데, 하지만 그 친구들하고 붙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붙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영재고들이 여기 안 쓰죠. 한양대 경우가 쓰나요? 안 씁니다. 절대. 그러니까 안 쓰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서 붙는 시험이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합격 수기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안내로 정규반 시간표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메디컬 연고대 반은 약간 타겟이 연세대 하고 이제 메디컬 연세대 문제 수준이 메디컬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연세대랑 메디컬 정도를 좀 타겟으로 두고 고대는 약간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의학계열하고 연대들 좀 목표로 하면은 메디컬 연고대 반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성서 준경이시가 저희가 말하는 일반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 그래서 연세대 그러니까 뭐 메디컬은 굳이 안 쓰겠다. 그런 친구들은 요반 연구원 성서 준경이시반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희건도 홍수 국순 과세가 이제 인서울의 주요 대학들. 내가 이제 요거는 제가 자른 게 3합 정도, 그러니까 3합 6, 7 정도는 맞추시는 친구들이고, 요게 2합 5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영역 합 5 정도, 3합까지는 무리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을 거의 최소화시키고 논술을 전략적으로 가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개 레벨로 진행을 해서 다 나눠서 세분화시켜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이제 메디컬 연고대반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연구원 성서 준경이밭이 1, 2, 3, 4, 5, 6, 7개 반 이렇게 진행하고, 경희곤동호 국순과세반이 5개 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옆에 학원 이름들 다 써놨으니까 제가 이제 그 출강하는 학원은 대치 여기 명인학원하고 반포 세정학원하고 미금 그 분당이 미금 명인학원 이렇게 이제 세 학원에 출강하고요. 그 학원에 관계없이 모든 수업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학원에 따라서 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 맞는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반 30명 정원 제한이 있을 거고요. 지금은 뭐 정원 제한이 크게 마감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보통 6월, 7월 되면 이제 보통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저도 오랫동안 관찰해서 미리 보내주시는 게 저도 상담 드릴 때 훨씬 이제 좀 더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또 도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막 8월 달에 보내주시면 시험 4번 보고 저도 상담해야 돼서 좀 근거 없는 상태에서 저도 약간 거의 뭐 찍신 점쟁이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본 게 있어야도 상담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이나 사실 그 학생부나 수능처럼 객관적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너무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저도 감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빨리 보내주시면 저도 데이터를 통해서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반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어떻게 수업하냐면은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대에 경희곤동 홍숙 광세 요 인서울 반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 성서 준경시 반을 진행하면은 먼저 요 경희곤동 홍 반을 5시 반부터 수업 먼저 시작을 하고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8시까지 이제 실전 모의 답안 작성 및 1대1 대면 첨삭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요 시험들의 테스트 결과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요거로 가지고 제가 상담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가 답안 작성 훈련 및 숙제 검사 받고 첨삭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을 1대1로 불러가지고 이제 첨삭을 해주고, 요때 이제 6시 반부터 제가 그 뒤에 반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수업은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해서 수업이 이제 3시간 반에서 수업이 이제 2시간 정도고, 근데 1시간 반 정도가 이제 그 실전 모의 답안 작성과 대면 첨삭 수업, 그 대면 첨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겹치지 않게 짜놨고, 여기 확통기하로 넘어가면은
이제 같은 그 시스템으로 이제 기초반 수업을 먼저 하고 응용반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나가면서 나중에 대학별 수업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연세대 반이면 여기는 한양대 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어쨌든 같은 시간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한테 좀 다양한 수업을 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줄 수 있게 좀 구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요 반에서 올라오고 싶다 그러면 시간 이동 없이 요일 이동 없이 바로 올라가면 되고 어려워서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좀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대학 타겟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이제 고려해서 만든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시간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이제 요 클리닉은요 이제 숙제 안 해온 애들 이제 불러서 숙제하려고 그러고 특히 요 클리닉은 제가 학통기 할 때 많이 이용할 거고요. 그 클리닉 학통기 문제 풀게 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공부가 좀 부족하고 미적분 할 때도 이제 미적분에 지금 수원 수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적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차가 많이 심해지더라고요. 미적분 부족한 친구들은 좀 불러서 할 건데 뭐 원하시지 않으면 이건 강제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부모님이랑 저희가 뭐 이제 일정을 잡아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3시간 30분 수업의 흐름은 제가 먼저 개념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 대면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은 따로 뭐 별도 비용이 있는 게 아니고 수업 앞뒤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현장 강의랑 완벽하게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고 뭐 이제 뭐 원하는 시간에 영상 시청 가능하고 영상 제한 기간 따로 없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들을 수 있게 영상은 제공할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 현장 강의 오는 친구들도 영상은 다 제공합니다. 복습 영상으로 다 제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온라인 대면 첨삭을 제공해서 줌으로 화상으로 첨삭을 진행하니까 혹시라도 뭐 이제 거리 때문에 아니면은 뭐 시험 기간이거나 그런 경우들은 온라인 수업을 이용해서 좀 빠지지 않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첨삭은 학생이랑 연락해서 그 별도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 학생이랑 맞는 그 가능한 시간에 잡아서 하고 온라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온라인으로 저희 선생님이 이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멘트를 보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게 패드 화면이거든요. 패드 화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첨삭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게 3월 2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대학별 적합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날 12시부터 명인학원 대치 명인은 12시부터 5시까지 강의실을 제가 좀 확보해 놨고요. 시험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4개 레벨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메디컬 연고대, 그 다음에 이제 한성서 중, 그 다음에 경희 건동호,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대학들 해가지고 4개 레벨 시험지를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이때 12시부터 요즘 수정할게요. 12시부터 5시인데 이제 와서 이제 2시간 정도 시험 보면 돼요. 시험 시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와서 자유롭게 시험 보고 시험지 남겨주고 가면은 제가 그거 보고 어떤 반이 적합한지 그리고 지금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상담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요 시험지는 학원으로, 그러니까 요 시험 응시는 학원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오늘 오셔서 시험 보고 그냥 학생만 오면 돼요. 학생만 와서 시험 보고 답안지만 제출해 주면 제가 이제 가져갈 거니까 혹시 뭐 재원생도 계시면 재원생, 비재원생 모두 응시 가능하니까 제가 요거 결과 바탕으로 상담을 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뭐 시간 되면은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Q&A는 제가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제가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들, 블로그의 합격 수계들, 유튜브에서 입시 설명들은 다 저기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올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회는 마무리하고요. 여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뒤에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이거 올해 건 아니고요. 작년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과가 바뀌어서 올해는 참고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원서 쓰실 때 이거는 뭐냐면은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과별 서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논술 전형에서 어떤 학과가 높은 1그룹이 잘하는 과고요.
4그룹이 낮은 과인데 요거는 거의 경향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과가 쓰면 좋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학교를 높이고 싶으면 과를 낮추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과가 좀 욕심이 나시면 학교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개 다 잡으시려다가 놓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과, 좋은 학교.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원서 하실 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거니까. 이게 인쇄하는데 하나 2,000원씩 들었거든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잘 보관해 주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